혹시 우리 어머니가 좀 특이하신 분이라는 거 결혼 전에 말해줬어야 했나 봐. 남편 정현의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와서 하는 소리라니. 저는 서연이에요. 디자인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대기업 연구원인 정현과 결혼해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결혼 전부터 시댁이 부유하지 않다는 건 알았어요. 시아버지는 소규모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시어머니는 동네 마트에서 일하셨죠. 반면 제 친정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아버지 덕에 비교적 넉넉했어요. 하지만 그런 차이가 문제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서연아, 우리 집이 너희 집만큼 풍족하진 않아도 괜찮겠어? 결혼 전 정연이 걱정스레 물었을 때 전 웃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죠. 사람이 중요하지. 돈이 뭐가 중요해. 당신만 있으면 돼. 처음 몇 달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명절이 다가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시어머니는 매번 친정과 시댁을 비교하며 은근히 저를 괴롭혔어요. 아이고, 서연이네는 참 좋겠다. 설날에 친정에 얼마나 갖다 드렸어? 우리는 가진 게 없어서 너희한테 뭐 해줄 것도 없네. 처음엔 그저 서운한 표현이려니 넘겼지만 이런 말이 매번 반복되니 점점 무거운 짐이 됐어요. 게다가 시동생 정우는 더 큰 문제였죠. 23인데 대학은 휴학 상태로 2년째 백수였어요. 취업 준비라고는 하지만 밤새 게임하고 낮에 자는 생활 패턴이 보였죠. 문제는 명절 후 2달쯤 지났을 때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했어요. 서연아, 정훈이가 취업 학원비가 필요하대. 3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너희 둘 다 직장 다니니 여유 있잖아. 당황했지만 가족을 돕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정연과 상의한 후 학원비라면 도와주자 했죠. 그런데 2주일 후 정훈이 새 게임기를 자랑하는 SNS 사진을 보게 됐어요. 남편에게 보여줬더니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아, 미안해. 정훈이가 또 그랬구나. 어머니도 정훈이한테는 너무 관대하셔. 그때부터 의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잦아졌죠. 3달 동안 2번이나 더 급한 사정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매번 난처해하며 미안해했지만 어머니를 거절하진 못했죠. 가족이니까 도와야지. 나중에 갚으실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나 정훈이는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또 요구했죠. 그럴 때마다 정현은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가족이잖아. 조금만 참자. 가족이라는 단어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자 저는 더 이상 참기 힘들어졌죠. 아버님, 어디 아프세요? 친정아버지의 안색이 좋지 않아 걱정스레 물었어요. 결혼 1주년을 맞아 친정에 인사드리러 왔는데 아버지가 피곤해 보이셨죠. 괜찮아.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 회사가 조금 어려워. 그날 저녁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 다행히 빨리 병원에 도착해 위기는 넘겼지만 의사는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남편은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줬어요. 문제는 다음 주에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병문안을 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말을 꺼냈죠. 아이고, 큰일이네. 서연이 아버님이 회사 운영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혹시 빚이 많으면 어쩌려고. 저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이 얼른 어머니를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죠. 요새 경기가 안 좋잖아. 회사 망하면 집이라도 지켜야지. 서연아, 너희 아버님 집은 어디 있어?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밀려왔어요. 이건 걱정이 아니라 탐욕이었죠. 병실을 나와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재산 타령을 해?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신데. 정현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어머니가 원래 돈에 예민하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사셔서 그래. 그날 밤 병원 휴게실에서 정현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사실 우리 집안 이야기를 다 말 안 했어.
어머니가 돈에 집착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 정현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고 시어머니가 온갖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했대요. 빚 때문에 집도 잃고 시어머니는 평생 가난에 시달렸던 거죠. 어머니는 항상 돈이 없어서 당한 서름을 잊지 못해. 그래서 너희 친정이 부럽고 때로는 원망스러운 것 같아. 그제야 시어머니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됐어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그 행동이 정당화되진 않았죠. 다음 날 병원 로비에서 의외의 장면을 목격했어요. 시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죠. 너무 친밀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카페로 들어갔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에게 물었지만 정현도 모르는 남자였어요. 궁금증이 생겼지만 아버지 병간호가 우선이라 잠시 미뤄두었죠. 2주일 후 아버지는 의식을 찾으셨지만 오른쪽 몸이 마비됐어요. 장기 재활이 필요했죠. 그리고 걱정했던 대로 회사는 어려움에 처했어요. 아버지가 없는 동안 친정어머니와 오빠가 회사를 맡았지만 자금 문제가 심각했죠. 어느 날 저녁 시동생 정훈에게서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형수님, 어머니 남자친구 아세요? 벌써 6개월 됐대요. 어머니가 남자친구라니 무슨 소리야? 정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시동생 정훈의 메시지를 보여주자마자 그렇게 물었죠.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몇 년이 지났으니 재혼은 이해할 수 있지만 왜 비밀로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정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우리는 시어머니 댁을 방문했죠.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 없이 우리를 맞았어요. 웬일이야? 주말에 갑자기? 정현이 침착하게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만나는 분이 있으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담담해졌어요. 그래, 있어. 어차피 언젠간 말하려고 했어. 재혼할 거야. 정현은 놀란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상대방은 어떤 분이세요? 동창회에서 만났어. 대학 동기야. 회사 은퇴하고 혼자 사는 분이야. 대화는 의외로 평화롭게 진행됐어요. 정현은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고 시어머니도 고마워했죠. 하지만 집을 나서는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서연아, 혹시 너희 아버님 회사는 어떻게 됐어? 많이 힘들다면서? 또다시 불편한 질문이었어요. 정연이 대신 대답했죠. 어머니, 그건 서연이 가족 일이니까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뭐 말이 그렇지. 가족이면 다 같이 도와야지. 너희 둘 다 벌잖아.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차에 타자마자 정연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안해. 어머니가 또 돈 얘기를 꺼냈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정연아, 내가 이상한 건가? 어머님이 우리 가족 상황에 자꾸 관심을 보이는 게 불편해. 정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도 불편해. 하지만 어머니가 평생 돈 때문에 힘들게 사셔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주자. 그날 저녁 정훈에게 전화했어요. 궁금한 점이 있었거든요. 정훈 씨, 어머님 남자친구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우연히 둘이 데이트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물어봤죠. 그런데 형수님, 사실은 정훈이 망설이는 듯 했어요. 어머니가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형이 철물점 물려받기 힘들 거예요. 어머니가 그 사람 사업에 투자한다고.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됐어요. 시어머니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시아버지가 남긴 작은 철물점과 집이 걸려 있었죠. 정연에게 정훈의 말을 전했어요. 정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난 철물점 물려받을 생각 없어.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그걸로 됐어. 하지만 제 마음은 불편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재혼을 위해 정현의 유산을 희생시키려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아직도 우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요. 한 달 후 모든 상황이 급변했어요. 친정아버지의 회사가 결국 부도 위기에 처했고 병원비와 재활치료비로 친정 형편도 어려워졌죠.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또다시 전화했어요. 서연아, 나 재혼식 준비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 2천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2천만 원이요? 놀라서 되물었어요. 지금까지 여러 번 돈을 빌려줬지만 이렇게 큰 금액은 처음이었죠. 게다가 친정 상황이 어려워진 시점에서 말이에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아버지 병원비도 있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뭐, 친정에는 돈을 쓰면서 시댁에는 안 준다고?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야?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상처로 돌아왔죠. 정연이 전화를 받아들었어요. 어머니, 지금 서연이네도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정연아, 미안해. 지금 우리도 경제적으로 빠듯한데. 정연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내가 어머니께 설명해 드릴게. 다음 날, 정연은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저는 친정에 가서 아버지 병간호를 했고요. 오후가 되어 정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죠. 서연아, 이야기가 좀 복잡해졌어. 집에서 얘기하자. 집에 돌아오니 정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어머니가 철물점을 팔았어. 그리고 집도 내놓으셨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왜요? 재혼 때문에? 정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남자분이 사업 확장한다고 투자금이 필요하대. 어머니가 전 재산을 그쪽에 쓰기로 하셨어.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그럼 왜 우리한테까지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도 있잖아요. 그게 어머니가 벌써 자기 돈을 다 쓰셨대. 그 사람 사업에 투자하고 결혼 준비하는 데 써서. 정연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정훈이 학비랑 생활비도 계속 보내달라고 하셨어. 나중에 다 갚는다고. 어이가 없었어요. 정훈은 대학을 휴학한 지 2년이 넘었는데 무슨 학비가 필요하다는 건지. 정연아,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어려운데 왜 자꾸 우리만 희생해야 하는 거예요? 정연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내 말이 맞아. 이제 그만하자. 내가 평생 어머니의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이 참았어.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 대화를 나눴어요. 정연은 어머니에게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말하기로 했죠. 물론 관계를 끊자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자는 거였죠. 주말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죠. 정연아, 너 정말 어머니한테 돈 안 줄 거니? 정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우리도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새 출발하시는 건 축하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까지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어요. 그래,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그걸 이제 와서 갚지도 못하겠다고? 정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어머니의 희생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건 부모로서의 의무였지 나중에 돌려받기 위한 투자가 아니었잖아요.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좋아. 내가 잘못 봤어. 앞으로 너희한테 기대 안 할게.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정연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의 표정은 오히려 편안해 보였죠. 괜찮아. 이제 우리 가족의 건강한 경계선을 만든 거야. 그날 밤 처음으로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는 첫걸음을 뗀 것 같았죠. 아버님,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친정아버지의 병실에 들어서며 인사했어요. 발병 후 3달 아버지는 조금씩 회복 중이셨지만 여전히 휠체어 생활이었죠. 친정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오늘은 좀 좋으시대. 아침부터 식욕도 있으시고 친정에서의 시간은 언제나 마음이 편했어요.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서로 챙기고 위로하는 모습이 따뜻했죠. 오빠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친정어머니는 아버지 간호를 도맡았어요. 저도 주말마다 찾아와 도왔고요. 병실을 나오는데 정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혹시 지금 통화 괜찮아? 좀 놀라운 소식이 있어. 목소리가 떨려서 걱정됐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결혼식을 미루셨대. 그리고 철물점을 다시 찾고 싶다고 하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얼마 전까지 철물점을 팔았다더니 갑자기 다시 찾겠다니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의아했죠.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정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복잡해 보였죠. 정훈이한테 전화가 왔어. 어머니 남자친구가 사기꾼이었대.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시어머니의 남자친구는 투자 사업을 한다며 시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고 재혼 약속도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모든 재산을 잃고 충격에 빠졌대요. 어떻게? 많이 힘드시겠다. 아무리 갈등이 있었어도 이런 상황은 안타까웠어요. 정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정훈이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대. 내일 가보려고. 다음 날 우리는 정훈이 원룸을 찾았어요. 문을 연 시어머니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죠. 단정하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우리를 보자 시어머니는 잠시 굳었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왔구나. 침묵이 이어졌어요. 정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죠.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여러 여성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재산을 가로채는 사기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철물점 매각 대금과 집 담보대출금, 심지어 평생 모아둔 적금까지 모두 그에게 줬대요. 바보 같았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편하게 살고 싶어서. 시어머니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갈등이 있었어도 이렇게 무너진 모습은 보기 힘들었죠. 정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신고는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용이야? 내가 자발적으로 돈을 준 거야. 경찰에서도 어쩔 수 없대. 정훈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자식 찾아가서 때려줘야 해. 정연이 동생을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죠. 어머니, 일단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천천히 생각해보죠. 시어머니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내가 너희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도 정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연에게 물었어요. 괜찮아? 시어머님을 우리 집에 모시는 거? 정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잘못하셨지만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어. 다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할 것 같아. 저는 정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결정을 존중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과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머님, 이건 우리 집 생활 규칙이에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온 지 일주일,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정연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죠. 종이에는 간단한 규칙들이 적혀 있었어요. 식사 시간, 청소 담당,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경제적 경계선에 관한 내용이었죠. 시어머니는 종이를 읽더니 잠시 굳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너희 규칙대로 할게.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규칙을 잘 지켰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식사 준비를 도왔죠. 그리고 중요한 건 더 이상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가끔 시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도 생겼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서연아, 너희한테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갑작스러운 사과에 당황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평생 가난에 시달리다 보니 돈에 집착하게 됐어. 특히 내가 부잣집 딸이라는 게 부러웠나 봐. 시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죠.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입장을 이해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더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집안일을 도울 뿐 아니라 구직 활동도 시작했죠.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네 마트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내 힘으로 살아야지. 너희한테 계속 의지할 수는 없잖아. 시어머니의 변화는 정훈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동안 백수로 지내던 정훈이 취업 준비를 진지하게 시작했죠. 정연의 도움으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아르바이트도 구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였어요. 예전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생겼죠. 물론 가끔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이제는 대화로 풀어나갔어요. 어느 날 저녁 친정에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아버지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곧 퇴원할 수 있다는 거였죠. 게다가 오빠가 회사 위기도 어느 정도 극복했대요.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시어머니도 함께였죠. 식사 중에 정연이 건배를 제안했어요.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제 눈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죠. 서연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없었을 거야.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전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이해와 존중이 자리 잡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밤 정연과 침대에 누워 이야기했어요. 정연아, 가족이란 게 뭐라고 생각해? 정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예전엔 무조건 참고 희생해야 하는 관계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서로 존중하고 경계를 지키면서도 사랑하는 관계. 그게 진짜 가족인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상처가 이제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해준 계기가 된 것 같았죠. 서연아, 잠시 이야기 좀 할까?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한 달 넘게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죠. 더 이상 강압적이지 않고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조심스러웠어요.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 이제 독립하려고 해.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으신데. 아니야. 너희에게 계속 부담을 줄 수는 없어. 마트 아르바이트로 조금 모았으니 작은 월세방이라도 구할 거야. 시어머니의 결심이 확고해 보였어요. 정연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그도 놀랐지만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죠. 어머니가 스스로 결정하신 거라면 지지해드리자. 다만 너무 무리하지 않게 도와드려야지. 그날 저녁 정연이 회사에서 돌아오자 온 가족이 모여 시어머니의 독립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훈도 찾아왔죠. 어머니, 제가 월세 보증금 조금 도와드릴게요. 이제 저도 아르바이트로 돈 모으고 있어요. 정훈의 말에 시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맙다, 정훈아. 하지만 이번엔 내 힘으로 해보고 싶어. 다음 날부터 우리는 시어머니의 독립을 돕기 시작했어요. 저렴한 월세방을 알아보고 필요한 가구도 준비했죠. 시어머니는 꼼꼼하게 자신의 예산을 계산하며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이 동네 지하방이 괜찮을 것 같아. 마트와도 가깝고. 정연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어머니, 지하는 습하잖아요.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내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 그 말에 정연과 눈을 마주쳤어요. 무언가 결심한 듯 정연이 말했죠.
어머니, 제가 보증금 절반을 도와드릴게요. 대신 1층 방으로 구하세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정연을 바라봤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어머니가 독립하시는 건 존중하지만 건강은 걱정되니까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죠. 정말 고맙구나.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못할 짓만 했는데. 그날 밤 시어머니가 자기 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시아버지와 찍은 젊은 시절 사진이었죠.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많이 보고 싶으세요? 시어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그 사람 떠난 지 3년이 넘었는데 요즘 들어 더 생각나. 내가 너무 욕심부려서 그 사람 남긴 것들을 다 날려버렸어. 철물점 이야기였어요. 시아버지가 평생 일군 가게를 시어머니가 팔아버린 걸 후회하고 있었죠. 내일 묘소에 다녀올까 해.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싶어.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시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식탁에 쪽지가 놓여 있었죠. 묘소에 다녀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죠. 점심때가 되자 정연이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어요. 어머니 아직 안 오셨어? 응, 전화도 안 받아. 걱정돼. 정연이 핸드폰을 들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어요. 시아버지 묘소 관리사무소에도 문의했지만 시어머니를 보지 못했다고 했죠. 점점 불안해졌어요. 정훈이한테도 연락해봤어? 정연이 정훈에게 전화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죠. 어머니, 방금 전에 제가 철물점 자리에서 어머니 봤어요. 제가 지나가다 우연히. 철물점이라고? 정연이 놀라서 되물었어요. 시아버지의 철물점은 이미 팔렸는데 왜 시어머니가 그곳에 있는 걸까요? 우리는 서둘러 차를 타고 철물점이 있던 곳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이제 작은 카페로 바뀌어 있었죠. 카페 앞 벤치에 시어머니가 홀로 앉아 있었어요. 정연이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시어머니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죠. 정연아, 미안해.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나 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카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내 아버지가 30년 넘게 일했던 곳이야. 오늘따라 너무 보고 싶어서. 정연이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묘소엔 안 가셨어요? 갔다 왔어. 그리고 여기로 왔지. 옛날 생각이 나서.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진심 어린 후회와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죠. 후회돼. 욕심 때문에 내 아버지의 흔적을 다 지워버렸어. 철물점도 팔고 그 사람에게 속아서. 정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손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거 내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야. 그동안 숨겨왔어. 정연이 놀란 눈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유언장에는 철물점과 집을 정연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어머니, 이걸 왜? 욕심이 났어. 내 이름으로 바꿔서 팔아버렸지. 이제는 돌이킬 수 없지만 적어도 진실은 알려주고 싶었어. 시어머니의 고백에 정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죠. 분노, 실망, 그리고 이해. 저는 조용히 정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어려운 고백이었을 텐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으로 나아가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용서받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나 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물론 아버지의 유산을 그렇게 처리하신 건 잘못됐지만 어머니도 많이 후회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어요.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고
정현은 운전에 집중했죠. 저는 그들 사이에서 무언가 새로운 균형이 잡히고 있음을 느꼈어요.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부터 집을 알아볼게. 너희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정현이 고개를 저었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정말 독립하고 싶으시면 천천히 준비하세요. 그때까지 우리 집에 계셔도 괜찮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정현과 이야기했어요. 괜찮아? 어머님의 고백이 충격적이었을 텐데. 정현은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사실 예상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갑자기 여유가 생긴 것도 이상했고, 다만 어머니가 스스로 고백하실 줄은 몰랐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정현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정직하게 살자. 우리 사이에도, 가족 사이에도 솔직함이 제일 중요해.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참고 덮어왔어. 정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상처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 후 시어머니는 작은 월세방으로 독립했어요. 정현이 보증금을 도왔고 저는 필요한 가구와 살림살이를 준비했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마트에서 일하며 자신의 삶을 꾸려나갔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어머니를 찾아갔고 가끔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더 이상 돈 이야기나 요구는 없었죠. 대신 서로의 일상과 감정을 나누는 진짜 대화가 시작됐어요. 정훈도 변했어요. 취업에 성공해 독립했고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갔죠.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건 항상 정훈이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야.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으니까요. 어머님, 저도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란 그저 참고 희생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솔직해야 한다는 거요.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서 진심 어린 애정이 느껴졌죠. 그래, 내 말이 맞아. 가족이란 그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선택하고 노력하는 관계인 것 같구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